여러분 반갑습니다. 26회 기출문제 1교시 첫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요양보호사가 숙련된 수발자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갖춰야 할 것은 1. 대상자의 신체적 심리적인 정보를 시설장에게 신속하게 전달한다. 2. 대상자의 질병의 변화에 대한 증상을 세밀하게 관찰한다. 3. 요양보호 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한다. 4. 효율적인 의사소통 기법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상자와 접촉한다. 5.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동기를 유발하며 지지한다. 자, 숙련된 수발자는 신체적 기능하고 상관이 있어요. 신체와 신체에 대해서 해주는 거와 그래서 요양보호 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하는 거죠. 그 다음에 1번 같은 게 보면 시설장이 신속하게 전달하니까 정보 전달자. 증상을 세밀하게 관찰하니까 관찰자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 기법. 이거는 뭐예요? 의사소통. 그러니까 정서는 뭐죠? 의사소통, 말벗 이거 관련돼서 이게 정서죠. 이게 정서적 기능하고 상관돼 있어요. 항상 기준이 뭐예요? 신체 정서 기본. 그래서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항상 봐주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동기를 유발하는 거. 이것도 말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동기 유발자. 이거 정리해 하세요. 자, 2번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 수급자가 노인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가족 요양비를 지급받는다. 2. 일반 수급자의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공단이 전액 부담한다. 3. 장기 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를 제공하고 급여 비용을 구청에 청구한다. 4. 치매 환자로 장기 요양 인정점수가 45점이면 장기 요양 5등급이다. 5번 장기 요양 보험료는 국민연금액에 장기요양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자, 맞는 것은 4번이죠. 우선 1번부터 한번 볼게요.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라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규칙이죠. 규정으로 딱 된 거예요. 이 규정을 가지고 나머지는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가 전반적으로 기본을 딱 잡힌 상태에서 이 제도를 기반으로 해서 나머지는 활용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급여에서 보면 급여는 서비스거든요. 장기 요양 서비스, 장기 요양 급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서비스는 뭐가 있어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재가란 집에서, 시설은 시설에서. 자, 특별현금급여는 뭐예요? 재가와 시설이 하기 어려운 곳에 그런 데가 어디 있을까요? 뭐 섬이라든가 뭐 도서 뭐 이렇게 좀 따로 떨어져 있는데 이런 데에서는 어떻게 돼요? 특별현금 급여를 지급한다. 그 특별현금 급여는 뭐가 있어요? 가족요양비. 그러니까 요양보호사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족이 요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한테 요양비를 제공해 주는 거. 자, 특례 요양비, 특별하게 이제 요양해 줄 때, 그 다음에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요양병원 간병비를 제공해 준다. 자, 그러면 2번은 어떻게 되죠? 그 가족 요양비가 아니라 요양병원에는 요양병원 간병비입니다. 일반 수급자가 아니죠. 자, 급여 수급권자의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공단이 부담하는 거예요. 장기 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를 제공하고 급여 비용을 어디에다가? 공단에다가 청구하는 거죠. 치매 환자로 장기 요양 인정점수가 45점이면 장기 요양 5등급이 되죠. 그래서 1, 2, 3, 4, 5등급이면 45. 그래서 4, 5, 6, 7, 9 이렇게. 4, 5, 6, 7, 9. 5등급 빼서부터 그냥 5, 뭐 6, 7, 9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냥 4, 5, 6, 5등급이 그냥 아예 4, 5, 6, 7, 9, 45에서부터 그래서 45, 자, 5, 6, 7, 9 이렇게 외워도 돼요. 그래서 45점은 5등급이 맞죠. 장기 요양보험료는 국민연금하고 관련 없어요. 요양보호사 시험은 뭐다? 건강보험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건강보험료액에 장기 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게 장기 요양보험료죠.
자, 3번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시 요양보호사의 행동으로 올바른 것은 1. 대상자의 자립활동을 최대한 줄이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대상자가 요구하면 가족의 식사 준비도 챙겨준다. 3. 자녀가 대상자를 학대하는 것을 발견하면 조용히 타이른다. 4. 대상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독자적 판단에 의해 비위관을 교환해준다. 5. 대상자와 의견이 상충될 시에는 불필요한 마찰을 피한다. 자, 요양보호 서비스. 자, 요양보호 서비스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누구다? 치매라고 이해해주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치매 대상자를 어떻게 요양보호 서비스 해주나요? 공감. 항상 기본은 공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잘해줘야 되죠. 요양보호사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람이고요. 요양보호 서비스 대상자는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식당 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식당 서비스를 받을 때 서비스 잘 받고 싶어 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공감을 해주는 게 기본입니다. 자, 그러면 자립활동을 최대 높이기 위해서 수술할 수 있도록 항상 수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해주는 거죠. 대상자 요구하면 가족의 식사 준비도 챙겨준다. 아니죠. 가족까지 요양보호 서비스 대상은 아니죠. 요양보호 서비스는 누구한테만? 요양보호 대상자에게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자녀가 대상자를 학대하는 것을 발견하면 아니죠. 무조건 신고해야 됩니다. 노인 보호 전문 기관에다가 자, 학대하면 노인 보호 전문 기관 떠올려야 돼요. 학대 노인 보호 전문 기관. 대상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독자적 판단 아니죠. 요양보호사는 독자적 판단이 없다라고 이해해 주면 됩니다. 비위관 교환은요. 비위관 교환은 의료행위라서 하면 안 됩니다. 요양보호사는 의료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의료인이 아니라서 그래요. 자, 공감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의견이 상충될 시에는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 자,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는 것도 독자적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이해해줘도 됩니다. 자, 4번 다음 사례에서 요양시설이 입소 어르신에게 위반한 시설 생활노인 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은 김씨 할머니는 외부에서 시설 방문을 왔다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방에 불쑥불쑥 들어와 사진을 찍거나 구경하고 나가는 것을 보면 매우 불쾌하다고 말씀하시곤 한다. 1.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2.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3.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4.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5.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이게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겠죠. 요거 기본 보면 우리가 재가와 시설이 있다고 했어요. 재가는 1대1 서비스고 시설은 1대 다죠.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1대 다라기보단 몇 명이 여러 명을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건데 시설에서 가장 좋은 서비스는 뭐예요? 재가처럼 1대1. 그래서 자, 이 서비스 질을 높이는 거. 서비스 질. 시설은 서비스 질. 서비스 질. 서비스 질을 높이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가정과 같은 환경은 어떤 식으로 시험에 나왔냐면 이게 집에서 침대 생활하는데 시설에 갔다면 침대가 없어요. 그러면 집에서처럼 침대를 제공해 줘야 된다. 이게 서비스 질과 관련된 거예요. 5번 노인 학대 유형 중 대상자에게 정서적 학대의 징후가 보이는 것은 1. 설명할 수 없거나 치료받지 못한 상처가 보인다. 2.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불안한 모습으로 눈치를 본다. 3. 걸을 때나 앉을 때 어려움이 있다. 4. 영양 실조나 탈수 상태가 나타난다. 5. 가족 및 보호자의 연락과 왕래가 두절되었다. 자, 뭐든지 신체와 정서가 기본이라고 했어요. 신체와 정서. 신체와 정서가 기본이고 나머지 추가, 항상 기본 추가 이렇게 공부해 주라고 했어요. 자, 상처가 신체죠. 몸의 상처. 그 다음에 말하기니까 이게 정서죠. 정서. 그 다음에 앉을 때, 걸을 때나 앉을 때 이게 신체적 학대의 증상하고 비슷하죠.
자, 영양실조나 탈수 상태가 나타나 이게 방임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방임이 뭐냐면 방치죠. 자, 밥을 잘 못 차려 드시는데 그냥 혼자 내버리는 그게 방임이죠. 아픈데 병원에 들어가지 않는 거 그게 방임이죠. 가족 및 보호자의 연락과 왕래가 두절되었다. 이게 유기죠. 유기는 아예 버리는 거죠. 6번 어르신의 얼굴, 손을 닦거나 로션을 발라줄 때 요양보호사의 손을 잡거나 만지는 경우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과감하게 어르신을 밀친다. 2. 주변 사람이 들리게 큰 소리를 지른다. 3. 가만히 지켜본다. 4. 거부 의사를 확실히 표시하고 시정을 요구한다. 5. 신속하게 바르고 나온다. 요양보호사는 기본적으로 요양보호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치매라고 이해해 주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제공해 줄 때 치매 대상자에게 어떻게 준다? 공감을 무조건 표시해 준다. 기본이 공감이다. 근데 성희롱과 관련해서 어떻게 돼요? 과감하게 뿌리치는 거예요. 성희롱. 단호하게 이게 성희롱일 때는 단호하게. 자, 7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질문이나 문제에 대해 대답을 할지 망설이거나 답변을 하지 못한다.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매사에 신중해진다. 1. 수동성의 증가, 2. 우울증의 증가, 3. 경직성의 증가, 4. 조심성의 증가, 5. 의존성의 증가. 조심성이 증가하죠. 노인이 되면 신체적 기능이 떨어집니다. 신체적 기능이 떨어짐으로 해서 심리적인 스트레스는 올라가죠. 그래서 심리적 스트레스가 곧 우울증이죠. 근데 여기서처럼 망설이거나 신중해지는 게 이게 조심성이죠. 수동성은 능동성의 반대죠. 능동이 뭐예요? 스스로 뭔가 하려는 거고 수동성은 뭔가에 스스로 하지 못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지시나 말에 의해서 하는 거. 경직성은 자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하지 않는 거. 새로운 걸 하려고 하지 않는 게 경직성입니다. 의존성은 몸이 불편하니까 누군가에 의존하려고 하는 거예요. 고화에 따른 미각의 변화로 노인이 잘 느끼는 미각 부위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신맛, 쓴맛 2. 신맛, 단맛 3. 쓴맛, 신맛 4. 단맛, 신맛 5. 쓴맛, 단맛 답은 3번이죠. 여기에서 가가 쓴맛, 그 다음에 다가 신맛. 자, 노인이 되면 잘 느끼는 부위가 어디죠? 쓴맛과 신맛이죠. 노인이 되면 잘 느끼는 부위가 뭐라고요? 쓴맛과 신맛이죠. 기본적으로 맛도 기능이 떨어지는데 오히려 노인이 되면 더 잘 맛을 보는 것은 쓴맛과 신맛이라서 이게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9번 대상자가 부적절한 하재 복용으로 인해 하루에 수차례씩 수분이 많은 변을 배출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음식물 섭취량을 늘려준다. 2.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수를 제공한다. 3. 즉시 지사제를 복용한다. 4. 몸을 따뜻하게 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한다. 5. 장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을 제공한다. 여기서 수분이 많은 변은 설사죠. 자, 수분이 많은 변을 배출하면 어떻게 돼요? 몸속에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자, 대부분 설사의 원인이 몸이 차기 때문이기 때문에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거예요. 10번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노인성 질환은 기관지가 두껍게 되고 섬유화되어 폐에서의 가스 교환 능력이 감소된다. 가래와 같은 삼철물이 폐엽에 쌓인다. 여기서 중요한 거 가래와 같은 삼출물이 그러니까 거기에 종기가 났다고 이해해 주면 돼요. 그러면 종기가 나면 뭐 거기에 뭐가 고름이 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염증, 폐에 염증이 끼는 거예요. 폐와 관련됐으니까. 그래서 폐렴의 원인이 세균도 있고 이물질이 폐에 들어가서 생기는 흡인성 폐렴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정리할게요. 만성기관지염. 기관지에 염증이 난 거예요. 근데 노인이기 때문에 만성. 자, 그 다음에 천식.
천식은 기도의 염증이에요. 천식은. 그래서 천식은 쌕쌕거리는 호흡음. 쌕쌕거리는 호흡음.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천식. 그 다음에 폐결핵. 자, X선. 그래서 여기에서처럼 자, 폐염증이 있는 거니까 폐렴이라고 합니다. 폐렴. 여기서 천식, 뭐 폐기력은 엑스레이, 뭐 요거에서 저기 뭐냐 엑스레이가 나오는 거니까 요거 뭐 폐결핵 하면 엑스레이 요거 기억해 주고요. 폐결핵이 저기 뭐냐 유황보 대상자 폐결핵이 걸렸다고 하면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검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폐렴은 흡인성 폐렴이 좀 나오고요. 천식 해가지고 쌕쌕거리는 호흡음 요거 기억해주면 됩니다. 여러분 합격하세요.